이번에는 건강 클릭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질환들이 이제는 젊은 세대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또 목 디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는 게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스포츠를 즐기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프더라도 좀 쉬고 스트레칭하고 그러면 괜찮아지기도 해서 방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목 디스크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의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목의 통증은 왜 발생을 하는 것이고 목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한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클릭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최우성 한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요즘에 그 목이나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정말 많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생각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보통 허리 협착증이 가장 흔한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한 5년 안쪽으로 증상들이 급속하게 많이 증가하는 이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PC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목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목이 한 번도 안 아픈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목 디스크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목 쪽의 통증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에 목 디스크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목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그 모형의 사진이고요. 목뼈는 총 7개가 있고 각각의 신경들이 총 8쌍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안쪽에 있고 뒤쪽에 척수라는 신경이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어깨나 팔 쪽으로 가지 신경들이 타고 내려가는데 기본적으로 내 목은 이런 구조물들을 옆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받쳐주게 돼 있어요. 내가 자세가 좋지 않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다 삐끗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근육성의 통증이나 아니면 인대나 아니면 힘줄 쪽의 통증으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문다인 아나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치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을 때 적절한 처치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면 이 부분들이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 쪽의 문제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목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저는 뭐 이제 스마트폰을 네. 한다든지 노트북, 컴퓨터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목에 무리가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가 가장 목 디스크에 걸리신 분들이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때문에 목 디스크가 발생을 했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꼭 네. 한 번씩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을 무리해서 하다가 뭐 삐끗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 결국 내가 평소 때 어떤 자세를 했는지에 따라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화면 준비했으니까 네.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목 디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앉아있을 때 자세를 어떻게 취해주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PC를 보는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허리가 곧게 펴져 있고 목도 일자로 꼿꼿하게 잘 서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자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이 약간 굽어 있거나 아니면 목이 앞으로 쑥 빠져 있는 이런 증상들을 다들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또는 처음에는 우리가 똑바로 앉아 있는다고 해도 10분, 15분, 30분, 1시간이 네. 지나면서 결국 앉아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등이 굽어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등이 굽는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정상적인 목은 앞쪽으로 향해서 C자의 커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등이 굽으면서 목이 빠져 있는 자세에서는 우리가 일자목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북목이라고 하는 이런 변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디스크로 인한 증상들이 훨씬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세가 디스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가 정말 중요하군요. 근데 원장님, 제가 아는 분은 교통사고가 난 후에 목 디스크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렇게 한 번의 외상으로도 목 디스크가 올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충격에도 충분히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세 문제라든지 무리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에 어느 정도 이상은 디스크에 그리고 신경 쪽에 문제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이때 조그마한 충격이 나타난다고 해도 증상들이 급작스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제 목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그렇다면 증상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어떤 증상 호소합니까? 네, 여러 가지 목 디스크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네.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증상들만 제가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목 디스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들은 목 뒤쪽으로 뭔가 당기면서 뭔가 조이면서 통증이 나타난다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목의 통증은 약간씩 나아지지만 점차 어깨 쪽에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깨 관절 쪽의 질환들과 또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주로 나타나는 경추 5번, 6번 쪽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추 디스크가 5번, 6번 쪽입니다. 5번, 6번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깨 쪽으로 타고 내려가서 팔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한 가지, 그리고 날개뼈라고 하죠. 견갑골 뒤쪽, 등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또 한 줄기, 이렇게 두 가지 줄기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밑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팔과 그다음에 손까지 떨리고 저린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린 표현들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요. 네. 손이 떨린다, 그리고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한 번씩 저린 느낌이 나타나면서 내가 무거운 물건들, 예를 들어서 뭐 커피가 들어있는 머그컵 같은 것들을 내가 잘 놓친다, 아니면 양치질을 할 때 예전만큼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증상들도 같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실제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네.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젊은 환자분들이 꽤나 네. 많으시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앉아 계신 환자분도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젊은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체격도 좋으시고 근육량도 많기 때문에 네. 전혀 아파 보이지 않는데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점점 통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쪽으로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같은 이런 환자분들이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평소 때 통증이 목에 살짝살짝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치를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통증이 너무 오래 가는 거죠. 어느 정도 통증이 나타난 시기에서 방치가 돼서 목 디스크까지 이행된 그런 진행이 된 상태였었는데요. 거군요. 정확하게는 우측으로 경추 5번, 6번, 그리고 6번, 7번 쪽에 디스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부분들인 거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잘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보통 이 나이 때는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디스크라고 말씀을 들으시면 생각보다 많이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죠. 맞아요. 관리를 평소에 잘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종종 목이 아팠었는데 스트레칭을 하거나 파스를 붙이면은 괜찮아졌거든요. 이렇게 망치를 하게 되면은 목 디스크가 생긴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치료를 받아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화면을 보고 왔는데 저런 증상이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목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상만 가지고는 목 디스크다 아니면 목 디스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일단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목 쪽의 증상들을 참고를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가 엑스레이라는 검사를 먼저 하실 거예요. 네.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검사가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엑스레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환자분의 증상이랑 매칭이 된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조금 더 정밀한 치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CT나 방금 환자분처럼 MRI라는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MRI라는 검사를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 쪽에 정확한 문제들을 짚어내고 확진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치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간단하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이제 집에서 내가 목 디스크의 증상이 있을까?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매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목 디스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라고 해요. 영상의학적 검사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설명을 제가 드리면 목 디스크는 굽히는 것들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목을 뒤로 젖혀서 머리를 살짝 눌러봤을 때 목에 꺾이는 부분들이거나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깨 쪽이나 아니면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부분들의 통증이 같이 찌릿찌릿하게 유발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신경학적인 문제, 결국 목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화면에서 준비 한 가지를 해봤는데 그 스펄링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목 쪽에 가장 특이적인 검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로 젖힌 상태에서 목을 한쪽 방향, 내가 아픈 쪽으로 목을 돌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아픈 쪽으로 고개를 돌려본다. 자, 이때 어떤 특정의 각도에서 찌릿하는 아니면 뜨끔하는 통증이 어깨 쪽이나 아니면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간다면 신경적인 문제들, 결국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빠르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목 디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목 디스크로 판명이 나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약 치료를 통해서 목 안쪽에 있는 디스크의 부종과 염증을 줄여주고 신경의 재생을 다시 또 촉진시켜주는 거죠. 감히 석영탕이나 갈근 해기탕 같은 이런 약재들이 처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신바로 약침이라고 하는 약침 중에서도 조금 더 깊숙하게 그리고 고용량으로 들어가는 약침들이 있습니다. 이 약침이 들어가서 신경의 안정화를 도와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아까 굽어 있는 허리나 아니면 등이나 아니면 삐뚤어져 있는 목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렬을 바로 맞춰줌으로써 신경의 통로를 확보를 해주고요. 근육의 언밸런스를 다시 또 맞춰주게 됨으로써 치료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치료하는 모습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 보죠. 네, 아까 그 환자분이시고요. 지금 현재 목 디스크에 대한 추나요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목의 각도를 체크를 하고 목을 교정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럴 때 이렇게 소리가 뚝뚝 나더라고요. 네.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바로 약침이라는 이제 디스크 쪽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크에서 신경이 내려가는 부분들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위한 약침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을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주변부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겠죠. 이때 약침을 시술을 함으로써 신경이 치료되는 효과들, 주변에 있는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침을 이렇게 동작침이라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침을 맞은 상태에서 근육을 움직여주는 것들이고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경직을 풀어주는 그래서 목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사도 무서워하고 사실 침 치료 받는 걸 무서워했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아지는 걸 보니까 그동안 왜 방치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잘 받아서 통증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대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서 상태가 호전이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저는 사실 치료할 때 아프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치료든 완벽한 치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치료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없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목 디스크는 일반적인 목의 통증이랑
감별이 참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방치를 했다가 디스크로 진행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통증이 한 번 삐는 부분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거나 아니면 통증이 최근 들어서 너무 오래 간다고 생각이 되면 이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 꼭 가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